나합격 위험물 기능사 2014년 5회 실기 작업형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1번 이동탱크 저장소의 사진에서 각 부분의 명칭을 써보면요. 1번의 경우에는 이 탱크가 떨어졌을 때 많이 굴러가지 않게 고여주는 역할인 측면 틀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맨홀 뚜껑이라든가 다른 부속 장치를 보호해주는 방호 틀입니다. 답은 측면 틀과 방호 틀이 되겠고, 이 외에 이동탱크 저장소 내부에는 4000리터의 용량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고 액면을 약간 눌러주는 방파판이 있다는 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컨테이너식 이동탱크 저장소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A 부분의 명칭과 뚜껑의 두께는 몇 밀리미터로 하는지 쓰시오. 단 장경이 1.8m 이상이다. 컨테이너식 이동탱크 저장소는요, 탱크 주위에 이렇게 박스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모난 틀만 보면은 컨테이너 같다고 해서 컨테이너식 이동탱크 저장소라고 하는데, 이 탱크의 위쪽에 보면 이렇게 ABC와 같은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A는 맨홀 뚜껑에 해당하고요. 이 맨홀의 두께는 탱크의 직경이나 장경이 1.8m 이하일 때는 5mm, 그 외에는 6m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 있는 이 조건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1.8m 이상을 초과로 고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서 1.8m 초과인 경우에 뚜껑의 두께가 6mm 되는 거고요. 장경이 1.8m 이하일 때는 5mm 이상의 두께로 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은 1.8m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수정을 하고요. 3번 일반 도로에 설치된 주유 취급소의 지하 저장 탱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주유 취급소 일반 도로의 경우에는 5만 리터 이하의 지하 탱크 저장소에 저장을 할 수 있고요. 고속국도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고속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는 속도도 빠르게 가고 거리도 길죠. 그래서 더 많은 양의 기름이 필요하므로 용량은 6만 리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일반 도로에 해당하므로 5만 리터 이하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4번 다음 보기 중 봉입가스를 넣어서 저장하는 위험물의 명칭. 각 위험물들이 어떻게 저장하는지 보시면 알킬알루미늄의 경우에는 불연성 가스를 봉입하고요. 칼륨은 물과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과 반대되는 성질인 석유에 보관을 하고, 탄화칼슘은 환기가 잘 되고 습기가 없는 냉수에 보관. 황리는 pH 9의 물속에 보관하고, 알킬리튬은 불연성 가스를 봉입하고, 탄화알루미늄은 환기가 잘 되고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킬리튬과 알킬알루미늄을 합쳐서 알킬알루미늄 등이라고 부르는데, 이 위험물들은 봉입가스, 불연성 가스를 넣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이 답이 되겠고, 어떻게 저장하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봤던 문제는 없었는데, 필기시험에서 잘 준비를 하셨다면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 이 문제가 낯설었다면 한번 어떻게 저장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제6류위험물인 질산을 저장하는 3개의 탱크가 있고 그 주위에 시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모 박스 보시면 방유제에 관련된 거네요. 이 방유제 용량은 탱크가 하나인 때 탱크의 용량의 몇 %를 할까요? 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왜 탱크 저장소이기 때문에 곱하기 1.1을 한다라고 연상을 하실 텐데, 단 육류위험물의 경우에는 100%로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 용량의 100% 이상, 2개 이상인 경우에 최대 탱크의 100% 이상으로 합니다. 방유제에서 잘 나오는 숫자들이고요. 특히 용량의 경우에 제조소와 5개 탱크 저장소가 용량 구하는 식이 달라지는데, 육류위험물의 경우에는 1.0을 곱한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에서 2층 건축물로서 내화 구조의 벽과 갑종 방음을 설치한 옥내 저장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류 위험물인 정린을 저장할 때 바닥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하로 하는가? 옥내 저장소가 나오고 바닥 면적이라면 위험 등급을 통해서 이제 바닥의 면적을 구하는데, 위험한 물질은 바닥 면적을 좁게, 덜 위험한 물질들은 바닥 면적을 넓게, 그리고 10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가 합쳐지면 1500제곱미터입니다. 정린의 경우에는 위험 등급이 2에 해당하는 2000제곱미터이겠지만 지금 2층 건축물이라고 했죠. 그러면 옥내 저장소에 저장된 위험물의 위험 등급과 상관없이 2층의 경우에는 무조건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는 이류 위험물이므로 2000이 아니고 2층 건축물이므로 1000제곱미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과 정답을 이렇게 수정하도록 할게요. 7번 이氧화탄소와 벤젠을 물로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물질의 소화에 대하여 설명을 해보면요. 이氧화탄소는 비중이 1보다 큰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과 섞였을 때 물에 가라앉고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질을 사용하여 화재 시 주수 소화하면 질식 소화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쓰지만 질식 소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젠은 비중이 1보다 작아서 물보다 가볍고 물 위에 뜨기 때문에 주수 소화 시 물의 면적만큼 화재의 면이 확대되어 위험합니다. 자, 이 내용을 적당히 정리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주의하실 거는 주수 소화 시 질식 소화된다 라고 써주시는 것과 물에 뜨기 때문에 화재면이 확대된다 라는 말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8번 판매 취급소에서 지정 수량이 20배 이하이면 몇 종 판매 취급소인가요? 바로 제1종 판매 취급소고요. 1종 판매 취급소와 2종 판매 취급소의 사이는 구분 기준이 지정 수량의 20배, 40배 이하라는 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9번 실험실의 실험대 위에서 MnO2와 KClO3를 보여주고 있고요. MnO2를 넣으니 온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KClO3가 온도가 내려갔다는 건 반응이 진행이 됐다는 것인데요. MnO2가 넣었을 때 반응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되는 기체의 명칭은 염수산칼륨이 분해된 상황이고, 염수산칼륨은 제1류 위험물이므로 분해했을 때 산소 기체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산소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MnO2는 촉매의 역할을 하는데, 촉매는 자기 자신은 반응물이나 생성물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MnO2의 역할은 반응을 빠르게 하는 물질이므로 정촉매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10번 실험실의 실험대 위에서 과산화나트륨과 철분을 함께 넣고 혼합해서 잘 섞은 다음 물을 떨어뜨리니 검은 기포를 발생하였습니다. 자, 과산화나트륨은 1류고 철분은 2류인데 섞어서 물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둘이 섞었을 때 과산화나트륨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과산화나트륨과 철분의 지정 수량.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 중에서 무기과산화물이므로 무와 과, 염에 해당하는 50kg이 되겠고, 철분의 경우에는 오철마분의 철에 해당하므로 500kg입니다. 그래서 지정 수량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4년 5회 작업형 기출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